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배전공학 기초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기초라고 해서 간단한 내용들만 소개해 드리진 않고요. 결선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상변압기 패드 구조와 빌값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 친구가 패드라고 합니다. 지상변압기죠. 그래서 지상변압기 외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도시나 계획구도심에서 많이들 볼 수 있죠. 자, 이 패드를 열게 되면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어떻게 구성이 될 거냐면, 자, 첫 번째로 과연 지상변압기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지상변압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선이 아니라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살펴볼 거냐면 우리 외관 있죠.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상변압기 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보시면 지상변압기 결선이 있죠. 그래서 3번은 A타입, 자 5번은 B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지상변압기 결선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B타입 같은 경우 약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전 한정 기준을 보시게 되면 지상변압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결선을 해라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약 2010년도까지 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허나 현재는 바뀌어서 이렇게 결선을 해라 라고 바뀌었고요. 동시에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정 규정이 바뀌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6번이 있죠. 그래서 A타입 같은 경우 누전 감지를 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 B타입 같은 경우 누전을 감지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변압기 빌값이 있죠. 이 친구는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상변압기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중화 배전 설비가 구비된 지역에서, 즉 전선이 어디로 다닌다라는 겁니까? 땅속으로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22.9kV, 즉 투투나인을 380, 220V로 변압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 모두 접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을 접지하는 이유는, 자, 우리 수용가에서는 평형 부하만 쓰진 않죠. 자, 불평형 부하를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형 부하에 의해 자, 1차 측을 접지하지 않으면 중성점 전위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을 접지시켜 가지고 전위 상승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측 접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특고압이나 저압을 결합하는 변압기, 즉 22.9kV, 380, 220V 변압기를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변압기를 사용할 때 2차 측 중성점을 무조건 접지하라는 규정이 있죠. 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상 변압기는 신도시 혹은 계획 구도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검단도 있을 거고요. 뭐 세종 신도시도 신도시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세종도 있을 거고요. 뭐 송도도 있을 거고요. 많은 신도시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 구도심도 있죠. 자, 계획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90년대 신도시긴 하지만 현재는 약간 구도심화가 됐죠.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상 변압기 역할을 대신하죠. 지상 변압기가. 그리고 전추가 사라짐으로써, 전추는 뭐죠? 우리 이렇게 생겨서 제가 저저번 시간에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상변압기요. 자, 이러한 주상변압기와 전추가 동시에 사라짐으로써 도시 미관상 큰 장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지상변압기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차량 같은 것들이 덮쳐가지고 지상변압기를 파괴를 시키면은 그 지역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하죠. 몇 달 전에 어떤 연예인께서 이제 사고를 한번 내신 적이 있죠. 지상변압기를 들이받아서요. 자, 그래서 이런 차량 사고로 인한 정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지상 변압기에 불법 광고물을 많이 붙여놓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뭐 광고물 같은 것도 부착하기도 하고 해서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공익 광고를 게재를 하게 됩니다. 외관에 공익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됐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상 변압기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요 친구들 보이시죠? 얘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이곳은 22.9kV CNCV 케이블이 접속하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CNCV 케이블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친구들이 전부 22.9kV CNCV 케이블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하는 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표찰이 달려있죠. 여기는 보이진 않네요. 자, 여기는 B상입니다. 자, 그리고 A상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A, B, C는 말 그대로 A상, B상, C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C상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그럼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상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A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를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A상 같은 경우 자, 이 퓨즈를 한번 거칩니다. 그리고 B상 같은 경우에도 요 퓨즈를 한번 거친다라는 거죠. 자, C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퓨즈를 거쳐요. 그 다음 변압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변성시켜 가지고요. 자, A상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나왔죠. 요게 1번으로 들어가고 자, B상 같은 경우 X2로 들어가고 자, C상 같은 경우 X3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중성점이 있겠죠. 그래서 중성점을 한데 모아 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자, X0로 보내요. 자, 이 중성점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결선도를 통해서 살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죠? 자, 편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조선이 지금 어디에 물려 있죠? 자, 접지 단자에 물려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자, 하나를 풀어 가지고 어디에 결합을 시키냐면 중성선 단자에 이런 식으로 물리게 돼요. 자,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동심 중성선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동심 중성선이 자,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원래 같으면. 그런데 이 부분을 자, 뒤로 전부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뒤로 꺾어 가지고 자, A상, 자, B상, C상을 동시에 물립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C상, B상, A상에서 전부 동심 중성선을 모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뭐가 없다? 동심 중성선이 있다 없다? 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없어요. 동심 중성선이. 자,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동심 중성선을 이렇게 뒤로 꺾어서 모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심 중성선을 꺾어서 전부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접지 연결선이라는 곳에 이런 식으로 모아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편조선 있죠. 편조선의 이 단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접지 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접지 단자에서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접지 연결선에 물려버린다라는 거죠. 자, 지상변압기 구조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동심 중성선을 꺾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심 중성선을 꺾어버려요. 자, 그 다음 케이블 중성선 연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선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 1번 케이블 중성선 연결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 보이시죠? 제가 조금 두껍게 표시한 이 친구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동심 중성선이 되겠죠. 자, 이 케이블 중성선 연결선을 어디에 물립니까? 3번 보이실까요? 자, 접지 연결선에 물립니다. 그래서 이 1번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 밑에 뭐가 깔려 있다? 접지 연결선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3번이죠. 이렇게 물립니다. 그리고 편조선 있죠. 편조선이 접지 단자와 자, 중성선 단자에 이런 식으로 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접지 단자에서 뭐를 땁니까? 자, 4번 저압 단자 접지선을 땁니다. 얘가 4번이 돼요. 이 4번을 어디로 보내죠? 자,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접지 연결선에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보이시죠? 얘가 바로 5번이 돼요. 이게 뭐죠? 대지 접지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상변압기 구조 한번 알아봤고, 자, 그 다음 결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지상변압기 결선 A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친구 보이시죠? H1A 보이실까요? 얘가 바로 요 친구를 뜻합니다.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얘죠. 이게 무슨 상이다? A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B상 보이실까요? 자, B상을 제가 무슨 색깔로 했죠? 자, 검은 색깔로 했습니다. 요 친구, 이 친구가 H2A가 됩니다. 자, 그리고 C상 요 친구죠. 이 친구는 뭐로 표기가 된다? H3A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자, 맨 우측이 H1B가 되죠. 이게 무슨 상이다? A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H1A가 있고 H1B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있죠. 이게 바로 뭐를 나타낸다? 자, 상을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A, B는 뭐다? 자, 회선을 나타내요. 자, A 회선, B 회선이다 라는 거죠. 자, A, B를 보시고 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H2A가 있죠. 자, 그 다음 H2B가 있죠. 자, C상은 H3A고 그 다음 H3B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보시면 A상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B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려 있고요. 자, C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려 있어요. 자, 그래서 각 상끼리 전압을 자, 측정을 하게 되면 22.9kV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회선에서 자, A상에서 하나를 따고요. 자, B상에서 하나를 따고 자, C상에서 하나를 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자, 동심 중성선을 뒤로 꺾어 가지고 자, 중성선 연결선을 어디에 몰려버린다? 접지 연결선에 전부 몰려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색으로 표시한 이 친구가 바로 뭐를 뜻한다? 자, 접지선 연결선을 뜻합니다. 자, 그럼 우리 중성점을 한데 모아야 되겠죠. Y결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Y결선이기 때문에 자, 특고압측 중성선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자, 저압측을 한번 볼까요? 자, 이곳이 바로 A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A상을 X1으로 보내요. X1은 저압측이다, 고압측이다? 저압측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상은 맞지만 저압측이기 때문에 X1으로 보내고요. 자, 한번 B상 보실까요? B상 같은 경우 저압측이기 때문에 자, B상 맞고 당연히 그 다음 X2로 보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C상 한번 보죠. C상이 있고요. 자, 똑같이 C상으로 보냅니다. 맞습니까? 자, 저압측에서 상끼리 전압을 비교를 하게 되면 몇 볼트가 나온다?
380V가 나오고요. 자, 중성선과 산끼리 전압을 비교를 해보면 몇 볼트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압이죠. 자, 220V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압측 중성점을 한 대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뭐와 결합을 시키죠? 고압측 중성점과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통과를 시키죠? X0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X0 요 점에서 편조선이 자 어디에 몰려있죠? 자, 접지 단자에 몰려있죠. 제가 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요 곳이 바로 접지 단자가 됩니다. 자, 여기 노란색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자 4번 저압단자 접지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물린다? 접지 연결선에 물린다 라는 거죠. 여기에요. 이러한 변압기는 자, 약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2010년 규정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압기 결선을 그려놨어요. 자, 얘가 바로 요 친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드 변압기는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변압기는 한 2010년도까지는 이 변압기가 전부가 됐는데 어떤 문제로 이 변압기를 점점점 안 쓰게 됐냐면 이 편조선이 예를 들어 탈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HV 쪽 중성점과 자 저압측 중성점이 모두 플로팅이 돼버리죠. 한번 볼까요? 자, 얘가 없다. 탈락이 됐다. 그러면 이 두 친구 동시에 어떻습니까? 비접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불평형 부하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을 텐데 1차 측 자, 불평형 부하가 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성점 전위가 상승을 하죠. 중성점 전위가 상승을 하면 저압 측에도 고스란히 영향이 미치죠. 자, 화재 위험이 커지게 돼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래서 편조선 탈락 시 불평형 부하 전류로 인해서 1차 측 중성점 전위 상승이 자 2차 측 중성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 이러한 타입을 거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A타입에 있어서 누전 감지를 하게 될 때 문제점이 있죠. 자, 우리 누전이 발생을 하면 자 A상이 누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전 전류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 누전 전류는 이렇게 타고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누전 전류가 어디로 많이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접지 쪽보다는 편조선 쪽으로 많이들 가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중성선은 자 접지와는 다르게 저항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전류들이 어디로 모인다? 여기로 모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폐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전 전류가 형성이 돼요. 자, 여기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여기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그건 모릅니다. 허나 편조선에 누전 전류가 흐를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는 거죠. 중성선 저항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 점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불평형 부하 전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불평형 부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1차 측 권선에 이런 식으로 불평형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2차 측에도 자 변성이 돼서 전류가 넘어가겠죠. 자, 불평형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변성이 돼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압기에서는. 그래서 현재 이 편조선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누전 전류와 뭐가 더해져 있다? 자, 불평형 전류가 더해졌다라는 거죠. 자, 불평형 전류는 자 누전 감지를 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불평형 전류를 따로 차감시킨다라는 거죠. 자, 뭐 할 때 차감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누전 감지를 해서 측정을 할 때 요 전류를 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측정해서 남는 건 뭐만 있습니까? 자, 누설 전류만 존재하게 되겠죠. 자, 요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지중 저압선로의 누전 측정 장치 및 방법이라고 해서, 자, 특허권자는 캡코로 되어 있고요. 자, 신동열 김준호 선생님께서 발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 같은 경우, 자, 여기까지만 존재를 했는데, 자, 요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동심 중성선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접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 뒤로는 어떻습니까? 동심 중성선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땅 속입니다. 땅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양단 접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B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 편조선이 탈락됐을 때, 자, 1차 측과 2차 측이 동시에 플로팅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측 이제 불평형 부하 전류로 인해서, 자, 2차 측 중성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때, 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 약 90% 정도의 지상변압기가, 자, B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른 거 다 똑같은데 특고압 측 중성점을 따로 접지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약 90%의 패드 변압기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압 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편조선을, 자, X0, 그리고 여기는 접지 단자입니다. 이렇게 물린 다음에 접지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이 따로 접지가 되어 있어요. 자, 결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접지를 시키지 않고 떼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조선이 탈락이 돼도 어떻습니까? A타입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B타입 누전 감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 누전이 발생하면 A상에서, 자, 전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올라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어디서나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건 모릅니다. 허나 편조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허 그림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만 그림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로 흐르는 것은 거의 확실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수용과 측에서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불평형 부하에 의한 전류가 또 이런 식으로 흐르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 편조선에서 측정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편조선에 어떤 전류가 관찰이 됩니까? 누전 전류와 불평형 부하 전류가 검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측정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불평형 부하 전류를 차감을 시켜서 얘만 남게 해준다라는 거죠. 얘네는 측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누설 전류가 아니니까요. 자,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해서 누설 전류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상변압기 빌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Y 결선이면 단절연이 가능해요. 허나 25.8kV 개통 최고 전압 이하의 변압기는 무조건 균등 절연합니다. 그래서 한전 설계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중성점에 따른 빌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무조건 125kV 이상으로, 자, 절연을 할 것을, 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저압 측은 30kV라고, 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에 보시면, 자, Y 결선은 무조건 단절연 할 수가 있다. 자, 허나 개통 최고 전압 25.8kV 이하의 변압기 권선은 개통의 접지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무슨 절연한다? 자, 균등 절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전 기준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 않고요. 자, 뭐 중성점 뭐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충격 내전압에서, 자, 1차 측 125kV, 자, 2차 측 30kV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균등 절연해라, 이 말이죠. 허나 착각하지 말으셔야 하는 게 Y 결선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단절연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물어보신 분들이 제가 아는 변압기는 150kV 빌값을 갔는데 뭐죠? 자, 150이든 200이 됐든 125kV보다 더 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서 지상 변압기 구조 그리고 빌값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상 변압기를 가지고요. 변압기 원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